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광주 전남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내린 폭설은 산간마을을 고립시켰습니다. 이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가 치러질 수 있지만 지방분권과 5.18 전문 수록에 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가 독선적인 보수 야합을 꾀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3명이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광주의 수온주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혹독한 한파인데요. 백담비 기상캐스터로부터 자세한 날씨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네, 올 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의 고비는 오늘 출근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9.7도, 화수는 영하 13.9도, 곡성은 영하 15.1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3도에서 4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두툼한 외투뿐만 아니라 장갑이나 목도리로 보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장성과 담양, 곡성과 구례에는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의 낮 기온 영하 2도, 구례와 곡성 영하 3도 등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지금까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영광과 목포 등 전남 8곳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최고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우리 지역 눈 소식은 없겠지만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9.7도, 화순 영하 13.9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과 장성 영하 3도, 나주 화순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곡성은 영하 15.1도로 가장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구례가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런 한파 속에 몸이 아파도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내린 폭설로 고립돼 버스도 다니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을 김인정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광주 외곽의 작은 마을. 폭설 속에 시내버스가 끊긴 지 며칠째라 노부부의 외출 역시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시내버스도 안 다니고 눈이 오면은 안 다니고 그나마 다 갇혀버리지. 어디 가도 모두 딱 날짝도 모두 가만히 있는 거지. 우리 마을 앞을 지나던 버스가 끊겼어도 아픈 몸의 통증은 끊이질 않는데 며칠째 병원에 못 가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려면 불편해지. 꼭 가야 할 시간에 못 가지. 아마 해도. 보통 문제가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땅만 보고. 이렇게 2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무등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이곳 종점 정류장에는 이틀째 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빙판길의 종점까지 가지 못한 버스들은 노선을 단축해 중간에서 돌아갑니다. 그냥 불이 이렇게 조금만 밝아도 차 해 돌아오거든요. 약간 설 얼으면도. 그래서 지방 안전을 위해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눈만 오면 집에 갇히는 무등산 주민들은 불편에 이골이 났다면서도 버스 통행 한 번이 아쉽습니다. 이제 시내 가서 이제 뭐 사우나도 하고 싶고 그래도 무서워서 못 내려가. 미끄러우니까. 폭설이 내릴 때마다 이렇게 버스가 단축되고 우회되는 곳은 광주에만 20여 구간. 눈만 내리면 발이 묶이는 사람들은 눈이 녹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폭설과 한파는 차량 통행이나 보행을 참 어렵게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개되는 빙판길 위에서 전개되는 서민들의 생업활동은 고난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나 부상의 가능성도 많은데 악천후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고충을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은 미끄럽고 승객은 몰리고 요즘 빙판길을 달리는 시내버스 기사의 일상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게 없습니다. 승객들은 왜 이렇게 늦냐며 불만이고 버스 회사는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고 재촉합니다. 제동은 마음처럼 안 되는데 정류장에서 먼저 타려고 차도까지 내려오는 승객들을 보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버스가 저녁으로 해도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골목길을 누비는 택배기사들은 퇴근이 한두 시간가량 더 늦어졌습니다. 빙판길이 된 주택가에서 차량 접촉사고도 조심해야 하고
화물을 손으로 직접 운반하는 거리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져 다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하루에 한 두세 번은 넘어져야지 하루가 다 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어제도 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넘어졌었고. 오토바이 배달원들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배달 주문을 마치기 위해 자칫 서둘렀을 경우 주행 중 넘어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밤엔 기온이 떨어져 더 위험한 상황에 놓입니다. 가장 힘드신 게 뭐예요? 밤에 좀 위험, 밤에 안 보이니까. 폭설과 한파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일상 업무가 훨씬 더 힘들어진 건 유산균 음료 배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쌓이면 위험하죠. 그거 차들이 많이 다녔을 때는 그 골이 깊어서 그럴 때가 위험하죠. 한겨울 악천후가 달갑지 않은 도로 위 생업자들. 그래도 자신이 노력하면 누군가는 편해지지 않냐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신속한 제설 작업을 돕기 위해 제설 장비와 인력을 광주에 보내왔습니다. 제설 차량 1대와 덤프트럭 5대, 직원 8명으로 구성된 대구시 제설단은 어제 광주 시내 주요 도로에 투입돼 오늘까지 제설 작업을 벌입니다. 달빛 동맹을 맺고 있는 광주시도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때 위문품과 자원봉사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31년 만에 개헌 국민투표가 빠르면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늦어도 올 연말 안에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5.18 헌법전문수록과 지방분권 등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의제가 많은데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더 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구상대로라면 개헌 국민투표는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긴 하지만 지방선거 연계만 반대할 뿐 연내 개헌에는 공감하고 있어 개헌은 시간 문제입니다. 문제는 지역과 관련한 개헌 의제에 지역의 대응과 준비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는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정작 국회의 헌법특위 자문위 보고서에서는 5.18 정신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그 위상하고는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당시의 인권과 민주주의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시민 정신들이 이 헌법 전문에 담겨져야 되고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지방 분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의제 역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로 지역의 대응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정치권에만 맡겨놓을 경우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논의만 하다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분권의 의미는 중앙의 권력을 지역으로 나눈 건데 지금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자기들 스스로는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연계된다면 남은 시간은 5개월가량입니다. 5월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고 또 지방분권을 헌법적 가치로 구현해내는 일. 이는 지역사회가 얼마나 노력하고 또 준비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다음 달 말까지 전개됩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주도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입법, 행정, 조직, 재정의 자치권 보장, 국회 지역 대표형 상원 설치 등의 개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이재영 도지사 권한대행의 서명을 시작으로 22개 시군 의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적극 펼쳐나갑니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등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탄생시킨 호남의 민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보수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도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는 이유는
다음 대선에서 보수 쪽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논란과 관련해 광주 도시철도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합의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사회적 합의 사안이라며 일부 개인의 생각이 충분히 검토된 시민 전체의 판단을 기만하는 모양새에 모욕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설 명절 기대감으로 소매 유통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2018년 1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00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통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호전된 것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설 명절 매출이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3명이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며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당원을 떠나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된 점은 문제라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알아야 한다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또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강진군 성전면 종원이 동장으로부터 오리 폐사와 산란율 저하 신고가 접수돼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농가의 오리 5,900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지금까지 40개 농가 오리 81만 2천여 마리가 살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민 농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귀농보조금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15개 시군의 귀농보조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5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7건의 42억 3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귀농지원금 미회수와 증빙자료 미제출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해 대학 측으로부터 제적당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37살 박모 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 진로를 염두에 둔 원고에게 생명 경시 태도마저 엿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엄마가 술에 취해 담뱃불 화재를 낸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목숨을 잃은 3남매의 사연이 집중 보도되면서 위기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정들은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광주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취약위기 가족지원팀의 서운주 팀장님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나오십시오. 최근에 3남매 사망 사건 이후에 해당 가정에 어려운 형편이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부모의 실수 때문에 자녀가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보도가 되는데요. 3남매의 경우에도 부모가 10대 때 자녀를 출산해서 부모 역할이 많이 미숙했고 또 생활고나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이 광주에는 어느 정도나 되죠? 가정폭력이나 이혼 같은 그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기 가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위기의 심각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만 위기 가정 또 취약 가정 100가구 정도 지원을 하였고요. 또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단위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대한 사례 발굴이나 지원 모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지지체계가 약하다는 것인데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정에 지지체계가 되어서 먼저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가져오시는데요. 네. 저희가 센터의 상담이나 뭐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 회복, 또 지역사회 이웃과의 관계를 늘리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지원센터에 찾아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동, 부모,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환경을 포함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위기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상담, 부모교육, 또 다양한 가족 생활 지원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 가정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이제 더욱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요.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서 가족 행복드림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가 1대1로 가정 방문해서 부모 교육하고 또 그 상담하는 사업인데요. 네. 꼭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도시공사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을 상시 모집 체계로 바꿨습니다. 도시공사는 지금껏 연간 1, 2회 정시 모집하던 입주자를 공실만 발생하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산 뒤 주변 시세의 30% 선에서 임대하는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는데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평의 기아 타이거즈 연습장에 이어 2군 전용구장이 들어섭니다. 한평군에 따르면 기아차는 학교면 곡창리 일대에 한평 기아 챌린저스 필드 퓨처스리그 전용구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한평 챌린저스 필드 연습장이 개장된 데 이어 퓨처스리그 전용구장이 들어서면 야간 경기와 관람이 가능해집니다. 전남의 22개 시군 모두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연내 설치됩니다. 전남 지역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는 지난해 11개소가 설치됐고 올해 10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22개 시군에 중금속 측정망까지 포함해 모두 40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모든 시군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구축되면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례 없는 한파로 바닷물 수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어류 양식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수와 강진 해역의 수온이 4도에서 5도, 목포와 해남, 완도, 신안 해역 수온은 5, 6도 안팎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3도 낮게 형성되면서 폐사 등 저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라남도는 사료 공급량 조절과 영양제 공급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저수온에 취약한 양식생물은 조기 출하하는 등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만여 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50분쯤 진도군 고군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어미와 새끼 돼지 만여 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때 새끼 돼지 분만 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는 축사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문화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내용은 문화예술 지원 분야에 29억 4,200만 원,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는 12억 원이며 총 10가지 사업에 지원됩니다. 설명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담양과 여수, 무안 등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물과 유적 등을 연결하는 민주의 길이 조성됩니다. 민주의 길은 5.18 민주화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 정문부터 박관현 열사 기념비, 임을 위한 행진곡 조형물 등을 연결해 조성되는데요.
오는 2020년 개방될 계획입니다. 다음 달까지 나주 사랑 상품권을 액면가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 기간은 오는 2월 말까지며 사용처는 나주 전통시장과 음식점, 의류 판매점 등 지역 가맹점포 1,473곳입니다. 장성 주민들을 위한 무료 문화체육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개설된 과목은 통기타와 난타, 요가, 인공암벽 등 8개 수업인데요. 참여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문화시설 사업소로 신청하면 됩니다.